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종무원들이 참석해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남은 임기 3년 동안에도 불교 중흥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연탄 나눔을 해오고 있는 고양시 불교사업연합회가 추석을 앞두고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이불 200채를 전달했습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 전 일찌감치 온기는 나누며 월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가 최장 6일이나 이어집니다. 유난히 긴 연휴 전국 15개 사찰에서 추석 특별 템플 스테이를 진행합니다. 도심과 산사에서 달빛과 별빛 명상을 주제로 풍성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됐습니다. 내년 지역구 총선 출마를 선언한 불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연속보도 조명희 의원입니다. 보수 텃밭인 대구 동구을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내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취임 1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교역직 스님들과 일반직 재가종무원들이 대거 참석해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진우 스님은 남은 임기 3년 동안에도 불교 중흥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종무원들의 큰 박수를 받으며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으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불교, 존중받는 불교, 함께하는 불교를 위해 매진했던 지난 1년을 영상으로 돌아봅니다.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취임 1주년 기념식이 어제 교육원장 범해 스님, 포교원장 선업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기념식은 지난 1년을 함께했던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교육직 스님들과 일반직 재가종무원들이 대거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지난 1년 동안 불교 중흥을 위해 함께해준 종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일선에서 묵묵히 이렇게 손님을 다해 주시는 우리 종무원들이 없이는 도저히 우리 종단이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이고 또 그 중추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주 남산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와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문화재구역 입장료 감면 시행 등 37대 집행부 중점 과제와 성과를 거론하며 불교 홍보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우리 불교가 홍보가 돼서 모든 국민들이 불자가 돼야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거기에 역점을 둬서 종무에 반영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은 임기 3년 동안 전법과 사회적 역할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교육직 스님들과 일반직 종무원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포교, 전법, 사회적 역할 이런 것에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임할 생각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우리 교육직 스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여러 탑팀장, 종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그러한 기념식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총무부장 성화 스님이 교육직 스님들을 대표해 꽃다발을, 김재윤 종무원조합 위원장이 일반직 종무원들을 대표해 꽃다발을 전했습니다. 취임식에서 오직 부처님 법대로 살며 중생의 아픔을 보듬고 세상의 벗이 되겠다고 다짐한 진우 스님. 제37대 총무원 집행부는 오직 부처님 법대로 살며 중생의 아픔을 보듬고 세상의 벗이 되어 불교 중흥의 새 역사를 열어나갈 것임을 선언합니다. 남은 임기 3년 동안에도 불교 중흥의 새 역사를 열어갈 것을 선언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주지에 호산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호산 스님에게 봉선사 주지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종단 대소사를 함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교구 발전을 이끌고 위상을 높이며 종단 일에도 많은 협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호산 스님은 봉선사 교구 발전이 제37대 집행부 발전과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상월결사 정신을 바탕으로 전법과 포교, 불사,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정부 대원사 주지 법인 스님이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 후원금 5천만 원을 전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소외계층의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연탄 나눔을 실천해온 고양시 불교사업연합회가 올해는 지역의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이불 200채를 전달했습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 전에 일찌감치 온기를 나누며 어르신들의 월동 준비를 가장 먼저 지원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더위가 지나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요즘, 고양시 불교사업연합회가 추석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기관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800만 원 상당의 이불 200채를 기탁하며 따뜻한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고양시 불교사업연합회장 대덕 스님을 비롯해 회원 스님과 이창원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전홍은 신도회장이 지난 25일 고양시청에서 이동환 고양시장에게 정성을 전달했습니다. 고양시 불교사업연합회는 지난해까지 2년 동안 매년 연탄 10,000장을 기부하며 소외 이웃의 겨울나기를 지원해왔습니다. 최근 들어 기름 보일러로 교체한 가정이 늘어나며 올해는 연탄 대신 이불을 나누기로 한 겁니다. 우리가 추석 맞이에 노인들한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타 종교나 그렇지 않은 사회복지단체에서 연말에는 각자 어디든지 많은 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석 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하는 단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가 효행 불교를 또 우리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연합회에서도 다른 그 시에서도 추석 때 우리 불교에서는 좀 이렇게 자비 행사를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대덕 스님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꼭 힘써주길 바란다며 여전히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소외 이웃을 걱정했습니다. 이동환 시장은 공공 예산만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불교계의 지원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한결같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이불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는 점점 또 어려워지고 각종 복지제도가 있지만은 공공 예산만으로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양시 불교사업연합회의 꾸준한 자비 나눔은 한겨울 추위를 앞두고 취약계층 어르신을 비롯해 소외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유난히 긴 올해 추석 연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전국 15개 사찰에서 추석 특별 템플스테이를 진행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도심 또는 산사에서 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휴식을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요.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추석을 맞아 달빛 별빛 명상을 주제로 풍성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습니다. 명절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달빛 별빛 아래 걷기 명상 등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템플스테이가 양양 낙산사, 포항 보경사, 용인 법륜사, 영주 희방사, 구례 화엄사, 충주 석종사 등에서 진행됩니다. 송편 만들기, 차례 체험 등의 프로그램은 추석 특별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는 대부분의 사찰에서 공통으로 진행하고 영월 만경산사의 와인 조격 체험 등 특색 프로그램도 준비됐습니다. 경주 골굴사에서는 선무도 공연을 체험할 수 있고 땅끝마을 해남 대흥사에서는 한국 담액의 핵심 초이선사, 주석 사찰인 만큼 녹차밭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국제선센터의 요가 및 싱잉볼 명상, 화계사 맞춤 명상 프로그램,
화엄사의 야행 프로그램 화야몽 등 젊은 세대들을 위한 소위 힙한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마포 석불사는 한강 걷기 명상 프로그램과 인근 맛집을 연결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가벼운 마음으로 템플스테이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추석에 좀 명절 때를 맞이해가지고 템플 참석하는 그런 체험자들께서 명절에 또 사찰에서 어떤 그런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 풍습을 체험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업단은 템플스테이가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 사회 간접 비용을 줄이는 데까지 역할을 확대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후 템플스테이 지도법사와 전문 상담가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젊은 세대들의 고민 중에는 새로운 고민들이 많아서 어떤 때에는 상담하는 주체가 상담을 받고 있지 않은가 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며 템플스테이 운영 인력의 전문화를 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상담 전문가들 통해서 저희들도 계속 이제 같이 대화를 하면서 문제점을 알아가고 그 문제점을 대화하고 상담할 때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불교적인 관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알려주려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150여 개의 템플스테이는 한국 불교 문화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참석자들의 안정과 행복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전라북도 전북 종무원을 방문했습니다. 초도순 씨에 이어 전라북도 불교의 발전을 위해 격려와 응원의 말을 전했는데요. 조효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5일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전북 종무원을 방문했습니다. 상진 스님은 지난 6월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취임 후 지방종무원을 순회하며 현황을 점검하고 격려하는 초도순 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도들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이유는 저희들은 하심하고 살겠습니다. 근위적인 것을 없애겠습니다. 그러니 종도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북 종무원장 진성스님과 우범기 전주시장 등 5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전북 종도들에게 먼저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고생해 주시고 지금도 충분하지만 좀 더 충분한 그런 길이 만들어지기를 간곡히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어 질의응답을 통해 앞으로 종단이 앞장서 해결해야 할 과제와 방향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상진 스님은 태고종의 가치를 문화와 복지 사업을 통해 펼쳐나갈 것이라며 태고종 28대 집행부의 방향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진성 스님도 불교 문화 사업 발전과 활성화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며 총무원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했습니다. 우리는 전북교가 열심히 그동안 달려왔듯이 앞으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이웃과 함께 복지와 사회 문화를 창달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종도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취임 후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태고종 새 집행부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상진 스님의 소통과 화합의 행보에 종도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조유근입니다. 사회를 놀라게 하는 강력범죄와 충격적인 사건 등 현대 사회의 다양한 심리적 문제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명상지도자협회가 제14기 명상아카데미 대강좌를 개최합니다. 정연선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와 젊은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등 최근 잇따른 충격적인 사건들은 물질적 풍요 속에서 더해가는 정신적 빈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불안이 넘치는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평상심을 유지하는 명상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대안이 돼가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이런 다양한 사회적 현상에도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는 명상 프로그램 강의를 시작합니다. 명상을 하게 되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분노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성향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상을 잘하면 사회적인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명상만 잘하면 인성교육이 따로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강좌는 불교 초기 경전을 중심으로 하는 남방 전통의 윗바사나, 사마타, 자비명상을 비롯해 대승명상과 간화선 명상, 현대 응용명상 프로그램까지 모두 한자리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명상 지도자 양성 과정은 약 3개월 동안 진행되며 기초반은 매주 수요일, 심화반은 매주 토요일, 온라인 줌을 통해 실시간 화상 강의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초반에서는 협회 이사장인 해거 스님의 강의를 시작으로 상임이사 적경 스님, 이사 선업 스님 등이 강의를 진행합니다. 심화반에서는 한국명상 심리상담 교육원장 인경 스님을 비롯해 박희승 불교인재원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서 보다 심도 있는 강의를 이어갑니다. 주된 목적은 아름다운 세상을 좀 만들어 가보자.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행복에 대한 배려심 같은 것, 나를 위한 이런 삶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명상이 그런 것을 지도해 가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다. 명상 아카데미는 조계종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으로 스님이 수료하면 연수 점수 30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명상지도자협회는 올 12월 16일 한국명상의 대중화, 생활화 사례와 과제, 그리고 전망을 주제로 워크숍을 열 예정입니다. 학술대회는 협회와 소속 명상단체들의 모범적인 활동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명상 지도자 자격 취득과 더불어 활동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모델을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저희 협회에서 이제 명상 지도사 자격증을 갖추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또 생활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취합해서 소개하는 그런 과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는 워크숍과 포럼 등 다양한 활동으로 현대 사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개인과 사회의 평화로운 미래를 창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정현선입니다. 내년 지역구 총선 출마를 선언한 불자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보수 텃밭인 대구 동구 을에 출사표를 던진 조명희 의원입니다. 국내 대표 여성 과학자, 교육자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조 의원은 도농복합지역인 대구 동구 을을 생태문화 역사의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내놨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과학기술 분야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조명희 의원이 대구 동구 을의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동구 각산 내거리에 대구 동구발전연구소를 개소하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대구에서는 한 55년 정도 살았습니다. 대구에 살지 않은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구 동구 을은 제가 20년째 살고 있는데 사실 너무 열악하고 대구 중에서도 굉장히 넓고 도농복합지역이고 제가 20년째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위해서 제가 여당 국회의원으로 재선을 해서 좀 더 많은 발전을 위해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첫 도전장을 던진 대구 동구 을 지역구는 동구 구청장을 지낸 강대식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에서 조 의원으로선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수의 텃밭인 대구에서 공천은 곧 당선이란 공식에 지역 발전보다 공천을 받기 위한 자기 정치를 바라보며 지역구 출마 결심을 앞당겼습니다. 특히 대구공항과 팔공산 IC, 유람 IC 등 교통의 요충지란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지역 현안에도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대구의 지역구 국회의원들 어느 누구보다도 지역을 위해서 첨단 기술, 국토관리 전문가로서 대학에도 30년 있었고 뭐 벤처도 하고 여러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 역량을 우리 대구 동구 을에 그 역량을 보여주고 싶고 또 대구 지역구원이 그냥 갖다 꼽는 게 아니라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국회의원, 전문가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도록 제가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찍 문을 열었습니다. 21대 국회 입성 후 자연공원법과 공항소음피해 학교지원법 등 9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에게 힘이 되기 위해선 제대로 된 시행과 보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아직 10개 OECD 나라 중에서 과학 노벨상이 없습니다. 그 제1호 법안이 기초연구진흥법에서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행령을 만들어서 통과시켜가지고 한 93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를 해서 국회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좀 더 철저하게 시행을 잘해서. 대구 동구발전연구원을 연 이후 매달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동화로 갈아신은 조 의원은 지역 구석구석을 촘촘히 살펴 동구발전의 100년을 설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팔공산이 국립공원이 됐고 그다음 금호강이 있습니다. 자연이 굉장히 이 생태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TK공항이 이제 앞으로 저 군위로 옮기게 되면 그 후적지하고 경상북도 이 동남부 포항하고 경주, 영천, 이 하양 이쪽으로 연결되는 사번 굉장히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객, 탐방객이 100만 원 더 이상 증가할 거고 또 팔공산 국립공원에는 또 갓바위 같은 문화재가 99개나 있습니다. 여성 과학자, 교육자, 성공한 벤처 기업인 등 다양한 수식어에 정치인 조명이를 더하면서 민생에서도 후배들에게도 아무도 가지 않는 눈길에 길을 만드는 선구자로 기억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정치인 조명이라는 거는 아주 생소한 저의 호칭인데요. 진짜 제가 생경 기업인도 아니었고 생경 정치인도 아니었고 교육자, 연구자, 전문가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인 조명이는 국가를 위해서 과학기술 기반으로 현장 기반으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고 샘플을 남겨주고 싶은 게 제 정치인 조명의 목표입니다. 동아사 신도회 상임 부회장과 중앙신도회 대의원 등을 역임하고 여성 불자 108인에 선정될 정도로 불자 DNA를 가진 조 의원은 청년들에게 보다 대중적인 불교로 다가갈 수 있도록 역할도 다짐했습니다. 젊은이들을 끌어안는 그러한 우리 계기가 되도록 좀 대중화하고 청년과 함께하는 그런 불교가 됐으면 그걸 만들고자 합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BTN 붓다회 광주불교 사찰 순례단이 백중회양 방생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전국 사찰을 순례하며 구법 여정을 이어가고 있는 BTN 붓다회 광주불교 사찰 순례단이 지난 16일 부산 소원사를 방문해 방생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천은사주지 무등스님을 지도법사로 법문을 들은 순례단 50여 명은 방생을 통해 생명 존중의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전국 명찰을 찾아 법을 구하는 순례단은 다음 달 20일 설악산 일원의 사찰들을 참배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개천절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 가족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며 몸과 마음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BTN 뉴스는 연휴가 끝나는 10월 4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목요일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